뽑고 회장님도 뽑고 그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자, 뭐 혹시 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궁금한 내용이 없으면 바로 우리 강사님 모시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규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하고는 그 개인적으로 한 20년 정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도사업 쪽에 본부장으로 계셨고 퇴임 이후에는 그 강사로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민방위 시절 때 명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방위 들어가면은 다 좋은데 우리 이보 강사님이 나오면 1시간 동안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지, 그렇게 매우 유명한 강사였고, 한때는 한번 이렇게 강의 있으시면 최하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받고 강의를 쓰신다는 분인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모셨더니 저한테는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저 봉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이보규 강사님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만 반갑지 뭐 정말 반가워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쭉 해왔고 또 지금도 이제 강의 다니기 때문에 어떤 왼쪽이 오른쪽이 이런데 하는 것은 저는 원하진 않고 또 갑자기 그렇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내 양심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충근 우리 회장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서초에 계실 때부터 존경하는 분이고, 또 골프도 가끔 이렇게 골프 잘 못해요. 나보다 못하는데 그래서 즐겨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뭡니까 하더니 첫 마디 끝마디가 좀 우리 원로위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얘기죠. 근데 저는 건강에 대한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앞장서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그거 좀 꼴불견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하긴 하겠대. 다만 얘기를 좀 버렸으니까 삶의 가치와 행복하게 사는 삶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부제를 한 게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젊은이들, 아까 어느 여자 그 이대 출신 여자 어디 가셨나 봐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나 공감했어요. 젊은이들은 이 관심 없잖아요. MZ세대가 뭔가 하는 거를 어른들은 진짜 몰라요. 내 그 얘기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30년 하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도 이랬는데 수도는 아니고요. 한강을 관리하는 본부장을 했고요. 현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훈장도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강의를 전문으로 하니까 이제 책도 몇 권 쓰고 하고 이랬지만은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80. 80이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많이로는 요새 안 하고 84살입니다. 그러니까 신세대이니까 여기 선배님들을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85살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형이 85살 돌아가셨어요. 사촌이 84살 돌아가셨어요. 집안에서는 잘 오래 살았다는 분인데 내가 큰형 장례를 치르고 작은형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형은 이제 몇 년 남았어? 그랬더니 형이 나보더라고요. 너는 몇 년 남았냐? 저는 85세 죽으면 내년에 죽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둘째 형이 올해 저보다 나이가 86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요새 등산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만큼만 살면 조금 몇 년 더 살겠다.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일단 나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애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아주 애용하는 허리띠가 있어. 허리띠가 누가 줬는데 아꼈어요. 아들 보고 나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버지 거 안 가져간다 이거야. 야 임마 죽기 전에 가져가 임마. 아버지 죽고 나면 허리띠 못 매잖아. 근데 이사하려고 보니까 도자기가 한 10개가 넘어요. 물건 종이 많아. 이거 어떻게 할까? 나눠주자. 그래서 내 나눈 얘기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죽기 전에 물건은 주고 돈은 주면 싸게 치겠지만 지식과 정보와 가치를 많이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놨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 원로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도층이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하냐? MZ세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삶의 가치가 모든 가치는 건강에 전제된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하나의 그 원로신데 원래 원로라는 말은 고대 로마에 그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원로원이. 그 원로원이 모든 국가의 자문 역할을 했는데 그 원로원이 지금 세계 국가의 상원과 국회의원 역할 이게 로마의 원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원로회니까 바로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국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꿈은 개인이 꾸기도 하고 집단도 꿈이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뭐냐? 꿈은 두 번째는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세종대왕은 내가 사진을 넣었는데 아마 세종대왕이 가업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했지만은 한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지만은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한글 만들겠다고 10년 전에 성산문 하이지 신숙주 이런 분들 모아놓고 밤을 새워서 철회 작업을 했는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도로에다가 부처럼 불이 켜졌으니까 이 뭐라 보니까 집현전에서 그 찬바람이 부는데 지금까지 난방이 됐겠어요? 거기서 그런 맹글다가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 대왕이 권력포를 벗어가지고 그 자고 있는 어깨에다 얹어 넣어주고 그리고 천몇시 오고 그냥 깨우도 않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제 임금이 왔다 갔나 봐요. 그런 임금 밑에서 어떻게 일을 안 하겠어요? 그게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런 꿈을 이뤘다. 그것도 미국에 잘 아는 얘기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흑백 문제가 미국의 새 문제가 됐을 때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문제는 이념보다는 흑백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이걸 지켜서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했어요. 이 연설을 많이 다니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위 이런 연설을 하고 다니니까 백인들이요. 백인 월주가 있잖아요. 그냥 39살짜리 목사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68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따져보니까 약 4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되느냐? 2008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년 만에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심은 꿈이, 흑인 목사의 꿈이 4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꿈이 있었느냐? 우리도요,
옛날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상이 쌍놈 손 들어보세요. 쌍놈. 쌍놈하면 아무도 안 들어. 양반하면 다 들어. 그래가 양반 쌍놈이 있었는데요. 진짜 쌍놈은요. 동네에서 우리는 시골에지만은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을 적에 쌍놈은 우리 안방에와 마루에 궁리를 거쳐다니면요. 할머니가 난리 쳤어요. 저 쌍놈 새끼가 어디다 대고 궁리를 들어야 되냐고 막 고함을 들고 이랬어요. 그 제가 기억했거든요. 우리 소위 백정이라서 백정. 우리 내 친구 한 명이 백정이야. 초등학교 동창인데 백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고기 살 때 반말했어요. 이보게 고기 한 그릇 주게 이랬지 주세요 쓴다 안단 말이야. 이 양반 상놈이 사줬잖아요. 지금 옛날에 산업공상 선비가 취업을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대학 가서도 얼마 전까지 이때 왔는데요. 어디 갔냐? 철학과 갔다 인문계 갔다 하면 대학 서울대 갔구나 아니면 공대 갔다 이러면 그게 대학 간 것도 아니었어요. 산업공상일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깨졌어요. 그 다음에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들을 공부시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되고 싶은 꿈이 이루어졌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보다 더 내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큰 우리의 큰 변화이고요. 혹시 여러분 이 손이 누구 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역시 무슨 뭐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모들이 연설문을 써주면요. 연설문을 갖다가 제가 저게 수없이 해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가운데 지금도 비판받고 하는 말이 없어요. 말인적이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가 예미스를 이해야 되는 얘기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이러잖아요.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들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공룡선수가 이렇게 가슴 찔리게 한 다음에 그리플레로 접고 만세 한 다음에 나바키로 야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한다고 따르는 줄 아십니까? 너나 쉽지 너나 해.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내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축구 우승팀들의 축하 행사가 연이어 펼쳐지고 있는데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지나친 세레머니 때문에 선수끼리 의가 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뮌헨의 홍구장에서 우승자 쪽 맥주 파티가 한창입니다. 닥치는 대로 맥주 세례를 하고 감독도 흠뻑 젖었고 행사 도움이야 방송 리포터들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도중 때 아닌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리베리를 보아탱이 한참을 쫓아가 기어이 맥주를 들이붓습니다. 즐겁자고 한 행동인데 이 때문에 팀워크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리베리가 술을 금기하는 이슬람교도기 때문입니다. 리베리는 앞으로 보아탱과는 이야기도 나누지 않겠다고 붕괴해 구단은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좋다고 남이 좋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공을 잡는 축구 한 팀이지만은 자기 종교의 신념 때문에 맥주 파티를 먹고 앞을 누다고 상대 안 하겠다고 하고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우리의 사상 이념은 우리 그러잖아요. 말보다 물보다 피가 전하다잖아요. 피보다 또 뭐가 진해요? 이념이 더 진하다잖아요. 이념이. 그리고 사상, 생각, 종교 이런 건 누가 강요하거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MZ세대 한번 보자고요. MZ세대입니다. M세대라고 하면 밀리니엄 세대라고 해가지고요. 80년부터 95년까지 29살부터 43살까지를 우리 소위 M세대랍니다. G세대는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생기는 14살부터 28까지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집단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놀아요. 그 다음에 뭐냐, 인터넷은 도사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뭐 휴대폰에다가 모르면 야 아들 오면 야 너 이것 좀 가르치더라 이러면 애들은 유치원 애들도 할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젊은이가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실용주의입니다. 걔들은 뭐 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음 것은 모바일 휴대폰에 대해서는 도사입니다. 이게 뭐냐, 1700만 명입니다. 인구의 33%입니다. 기술을 자유자재로 따릅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MZ세대는 인구 통계학적인 집단을 말하지만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뛰어가서 합니다. 이들을 구하시하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도 뭐고 소용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MZ세대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현실과 영화를 중시하고 얘들은 놀으려고 해요. 토요일 날 되면 아버지 집에 안 오고 캠핑카 타고 나서 지도실 가서 고기 구워먹고 놀아요. 걔들은 실용주의예요. 현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쟤들은요, 아버지 가다 가르침 탁 뱉어보세요. 한번 애들 보는데 손자 보는데 가르침 뱉어보시라고요. 아버지 그 치고났다 뱉는 거야. 이게 네가 무슨 말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 가르침을 뱉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할 때 여기 혹시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공무원 선생님이니까 나는 서울시청에 있거든요. 퇴근을 언제 하느냐면요, 아마 제실등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실등.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이 쳐줍니다. 퇴근할 때는 그 불이 다 꺼져야 퇴근하지. 하나는 켜 있으면 저 국장이 오늘 안 하거든요. 부상이나 요새는요, 요새 애들은요, 윗사람들도 6시간 되면 땡 하고 나갑니다. 그럼 윗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윗사람들 다 있는데 과장, 대장, 국장 가야 돼. 너만 나가자.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퇴근 시간 바뀌었습니까? 8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들을 살아야 될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 사람이 남들 윗사람들이 있는데 뭐 입도를지 모르는데 나같으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해 못하지만 얘들은 이 현실이겠지. 자, 젊은이들 쓰는 말 한번 봅시다. 오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운동 완료했다는 겁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으프다. 웃기면서 슬프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지 녹수 같은 거 안 한다. 꾸안꾸. 꾸민데 안 꾸민다. 완레스. 완전히 내 스타일이다. 전매추. 오늘 점심 메뉴는 내가 추천하겠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네. 생선. 생일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동영상을 걔들은 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젊은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놀고 어른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들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트렌드가 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 보면요, 요 대목 하나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은 2004년도 나왔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육각형 인간. 육각형은 뭐냐면 형체 중에서 가장 안정된 각이 육각입니다. 벌집이 육각형이거든요. 어느 한쪽만 기울지 않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조상도 좋고 인품도 좋고 모든 면에 그런 데가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옛날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공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건 육각형이 아니야. 공부만 잘 차는 거지.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같이 거기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산은 피할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걸 펼쳐놓으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48자는 잘 태어나시나요? 근데 나 48세가 남자인데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태어나는 연호를 씨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쌍둥이가 똑같습니까? 근데 만남이 중요한 거죠. 만남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인연이든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되는 건 많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선두로 갔대요. 근데 남자한테 갔더니 여자가 갔는데 남자는 그러더래요. 여자보고 아유 뭐 어떻게 좀 대충 생기셨네요 뭐 이랬대. 그 집에 와서 엄마한테 눈물을 찔끔찔끔 들고 들어왔어.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그 새끼 이제 안 만나. 갑자기 나보고 못생겼대. 그런 나쁜 놈. 그리고 엄마가 그때도 무릎을 딱 꿇더니 방석들이 딸한테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더래. 딸아 미안하다. 나도 너를 이쁘게 하고 싶었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하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 갖다 댔는데 너 아버지가 주변에 끼어드는 바람에 작품이 이렇게 너무 많았다. 미안하다.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우리의 생김새예요 이거. 요새 노래하는 거 많이 있잖아. 노래 보면 그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도 노래 잘하고 엄마 잘하고 근데 그 가수가 노래 잘하는 거예요. 소위 DNA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은 선생 만나는 거,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이죠. 아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선택, 초이스라는 거죠. 뭘 선택하느냐. 근데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꿀 수 있는 건 선택됐지만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인력인데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치관, 종교. 어느 사람은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느 사람은 나무 관상 뭐 사람을 전해가.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선택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장미꽃의 가치를 여러분 아세요? 한 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미가 요새 4,000kg예요. 오다 보니까 여기에 내려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꽃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장미꽃을 이렇게 상자에 들어가지고 와서 거기 펼치고 있더라고요. 한 송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꽃이 혹시 우리 공무원 하시던 선생님 사모님에게 장미꽃 하나 선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셨어요? 별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오늘 퇴근하는데 갈 때 꽃 한 송이 사가지고 가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5,000원 정도면 삽니다. 한 송이는. 감추고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배를 띵동하면 누구세요? 이러면 나야! 그러지 말고 좀 세련되게 누구세요? 그러면 까꿍. 그럼 부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꽃을 당신 왜 이 꽃이야? 내가 오다 보니 꽃이 너무 예뻐서 당신에게 선물을 갖고 왔어. 들고 오다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당신 얼굴이 예쁠까? 꽃이 예쁠까? 궁금했어. 아내 옆에 꽃을 갖다 대고 얼굴 안 보고 꽃 안 보고 얼굴 보고 꽃 보고 역시 꽃이 났구나 이러면 독박 쓰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말해야 되겠대. 그때 5,000원의 가치가 아내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당신 더 예쁘다고 너 이렇게 그때 받아든 꽃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게 가치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강식에서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침대 달라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거나 없으면 그건 가치가 아니에요. 더 다른 목걸이, 목에 걸린 건 목걸이지만 대기를 입으면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택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교환이 불가능해요. 출생연도, 나이를 걸칠 수 있습니까? 출생지 바꿀 수 있습니까? 피부색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옛날 마이클 잭슨이라고 저 깜둥이가 그 얼굴 깜둥이인데 계속 피부색을 깎아내가지고 하얗게 만들었지만 그게 결국 죽었지만은 피부색 못 바꿉니다. 가난한 왜 태어났느냐? 왜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야 근데 그게요. 아니 여기 뱃속에서 나는 여자고 싶다고 얘기했다는데 남자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TV에 나왔는데 어느 사람이 뻥이 엄청 치더라고요. 좌담을 했는데 사회자가 물었어. 선생님은 내게 또 결혼하면 지금 사모님하고 또 하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게요? 사모님하고 또 결혼하면 또 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남자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저녁에 밥 못 먹어. 근데 여자는 나는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이 좋다고 하는데 여자는 안 하겠대. 그 왜요? 그랬더니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남자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 남자 내가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핸백이 얼마나 이탈리아에 보안이 몇십개 만드는데 여기 70곡짜리 10개 만드는데 다 깔렸어요. 명품 인생과 일본 인생, 명품 가방과 일반 가방 차이가 뭘까요? 우리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방 들고 내가 비 오면 대박 알아던데요.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뛰면 그건 가짜래요. 근데 가슴에 넣고 뛰면 그게 진짜네. 근데 진짜는 뭐가 진짜냐? 진짜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고 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명품은. 그 우리 인생도요,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넘어갈수록 원로가 될수록 점점 존경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 사는 게 여러분의 명품 인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꽃이 3개 있습니다. 병이. 하나는 꿀병, 꽃병, 물병입니다. 물건을 다 쏟아부르고 남은 3개를 먹다 이름이 똑같이 병입니다. 뭘 가만했다도 이름이 바뀌어요. 아무리 예쁜 통에도 쓰레기 나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멋진 근육을 한쪽쓰더라도 이 근육 가지고 이렇게 힘세다고 해서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물은 힘만 쓰면 지가 왕이 됩니다. 그럼 사람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쓰려면 이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지식을 집어넣지 못하면 이거를 가치를 집어넣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무엇을 담아가려고 했느냐?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뭘 담아가려고 했냐? 여러분은 3가지 담아야 됩니다. 첫째 뭐냐? 정보하고 지식과 가치를 저에게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저장고만 비우고 마음속에 텅 비고 잡념 버리고 내게 집중해야 되지. 지금 딴짓하고 싶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다 그럽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육각형 인간이야. 근데 완벽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다는 게. 근데 2차 대전 때 블란터의 생tek 집회라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하다가 군대가 조종사가 돼가지고 2차 대전 때 조종사가 했는데 이 사람이 말 가운데 이런 말 했어요. 아주 좋은 말더라고요. 더할 것이 없으면 완벽하냐 이게. 더할 것이 없으면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벽한 거네. 그러니까 배낭을 잘 쌌다. 등산 갈 때. 그러면 더 늙지 않는 게 아니라 배낭 속에는 불필요한 것이 더 이상 뺄고 최소한 저기 가볍고 그것만 가져가는 게 가장 완벽한 배낭을 싼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시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16년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접니다. 급성 심각 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요. 중환자실에서 화장실도 거기서 보고 축제 사진만 주로 나가고 이런 데서 건졌습니다. 용케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녀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나 사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공항에 터미널에서 조찬 세미나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척골이 됐습니다. 이게 아산병원에 가서 이 꼴로다가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 6월 20일이잖아요. 근데 7월 4일 날 세종시 새마을연찬에 단양 리조트에 가서 내가 선글라스로 택시갔습니다. 눈이 멍이 들어서 선글라스 썼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안 오면 안 된대. 죽어도 와서 죽으라게. 닷새 만에 내가 병원에 남아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혹시 죽더라도 여러분 장례치료 주세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죽으라는 박수인지 사는 박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주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건강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공원을 추천받고 장로님 되시고 뭐 회장 되시고 하지만은 건강 나쁘면 내려도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오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운동은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유연성 운동도 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식생활, 식습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 채소, 과일, 통곡물, 뭐 건과류, 소금, 설탕 줄이고 적당한 수분을 먹어서 하루 1.5에서 2리터 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게 이 물병 나눠주고 대단한 잘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사정장군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선배인데요. 골프도 거리가 나보다 엄청 나가고 건강하고 육군사학교 나와가지고 사정장군입니다. 진짜 부러운 교수 사람이에요. 국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떨어지긴 떨어지고는.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부고가 온 거예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급성 대장암 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장 내시경 안 했으면 됐더니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양보하는데 무슨 그 대장에다가 뭐 초콜릿 집어넣어가지고 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내 또 웃기는 게요. 내 친구가 죽산 친구 있습니다. 고시락회 해가지고 사관도 하고 대학 총무장도 하고 뭐 돈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나보다 10배 더 나아요. 근데 지난 1월 1일 날 부인이 죽었대요. 근데 갔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로 화요일 날 걸려가지고 금요일 날 죽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맞았대요. 간호대학 큰 병원에 간호부장을 했는데 자기가 건강이 잘 있다고 예방접종을 안 맞았대요. 그래 코로나 걸리니까 그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요 그래도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물어봐가지고 검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금연절주 이거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수면 충분히 자야 되고 수면한 거막 불 끄고 자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단전호흡, 요가, 취미, 사회적 관계유지 더구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스마트폰도 연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체중관리 나는 지금 체중들은 큰일 났어요. 배가 좀 자꾸 나오는데 체중을 적정 유지해야 되고 규칙식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건강유지에서 이게 감이요.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니까 흔들거나 따먹어야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부끄럽지만은 이복유 개인이 하고 있는 건강 얘기 흉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하는 놈이 있구나 있는 데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여러분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3끼는 꼭 먹고 하루 1시간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잠은 잘 잡니다. 이게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서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지지개를 쫙 푸는 겁니다.
손을 깍깍하게 다리도 쭉 벌리고 다리도 쭉 벌리고 기계를 펴가지고 목을 완전히 흔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 한 컵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임모임을 한 다음에 옆으로 돌아놓아서 똑바로 앉아나고 옆으로 굴러서 일어납니다. 욕실에 갑니다. 저는 아침 저녁 좌욕을 합니다. 전립선 지금 문제 하나 없어요. 전립선에는요 좌욕만 하면은 2분 내지 3분, 4분, 5분만 좌욕하면요. 요새 그저 뭐에 그 파는 거 싼 거 파는 거 뭐지 그걸 그 1,000원이면 다 사겠는데 이게 응? 아니 싼 물건 파는 데 있잖아. 다이소 가면요 좌욕하는 거 부드러운 거 있어요. 갖다 놓고 다른 곳에다 조금 수돗물 일찍 타놓고 들어놓은 다음에 이제 손 넣으면 약간 뜨거울 정도로 한 다음에 벗어서 아침에 노인들 냄새 나잖아요. 목욕 전신은 못하더라도 바지 벗고는 그 좌욕 머리가 양치라고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머리를 톡톡 두드리는 겁니다. 이 머리로 내가요 자극을 주면요 내가 활성화되잖아요. 두 번째는 쥐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쥐를. 그리고 혀를 굴리는 겁니다. 혀를 굴리고 그 다음에 목 주변 여기를 계속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뇌에 있는 노폐물이 이걸 자극을 주면 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냥 있지 않고 도리도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들이 아주 지혜로운 게 애들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잠잠이잖아요. 잠잠. 손을 뻗다는 건 잠잠. 이거. 그래서 잠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늘 360에 조직되게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나갈 때 그냥 이거를 잠잠식으로 굴리는 겁니다. 이걸 늘 굴린다. 주머니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면 내 죽게 안 합니다.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군영인의 식단은요. 새끼는 꼭 먹습니다. 절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늘 마십니다. 계란 필수입니다. 아침에 안 먹으면 저녁에 계란 한두 개는 꼭 먹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김치, 고추, 마늘 골고루 균형있는 식단을 짜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요. 관절염 때문에 걱정했다. 나도 저희 한동안에 무릎에서 여기서 저 주사기에다가 노란 물을 막 2개씩 뽑아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MSM이라는 거 저걸 손에서 먹었더니 지금은 계단에 그냥 뛰어다닙니다. 무릎 이상이 있습니다. 관절에 내 친구들 몇 살 다 얘기했더니 이게 내가 못 쓰는 그러니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무릎 나쁜 건 MSM 먹어. 이게 뭐냐면 호가는 관절 보고 그 원료 보세요. 다 MSM이 원료입니다. 이거 먹으면요 관절이 정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관절 문제 없다요. 그 다음에 뇌영양제, 비타민 D, 시저스, 유산균 이거는 하루에 필수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습관은 전신에 안마기 하나 내 아들을 보고 은근히 묵박질했어요. 야 다른 집 가니까 다 안마기 있는데 우리 집은 안마기 없더라. 그때 이름이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은 꼭 합니다. 그러면 척추를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락봉 뒤에 둥그런 통 넣어가지고 경락봉 올리고 그 다음에 문짝에다 턱걸이를 받아놓고요. 늘 턱걸이에 매듭니다.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놓고는 TV 보면서 그냥 자전거 타고 아니면 이제 헬스클럽 가는 거죠. 저 내가 PT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 가면은 러닝거스는 기본이고요. 근육 운동하고 주일에 PT 받고 한 발로 서기 운동. 이거 한 발로 서기 운동. 이거 바지 입을 때 앉아 입는 게 아니라 서서 입습니다. 그리고 보하는 노인들 할 때요. 뭘 검사하느냐? 한쪽 다리는 7분 동안은 7초 동안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 7초. 이거 못 서 있으면 부합격이야. 시험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서 있는 거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했냐? 이걸 듣고 수시로 이걸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다리 힘이 빠지면 안 되잖아.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그쪽은 지하철입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요 정부에서 그거 공짜 아니에요. 제가 타면요 계단 오르내야 되잖아요. 걸어다니잖아요. 다음 주는 걸어다니면요 이게 습관되면요 하루의 운동량 이
핸드폰에다 시켜있잖아요. 그냥 그거 타고 몇 번 온 게 되면 6천 발자국은 유사잖아요. 안 되면 버스 타고 왔을 때 내릴 때 한 정거장 밖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냥 봐가지고 아직도 한 1,000 발자국 남았다 그러면 한 발짝 내려서 먹서 집에 갈 때 걸어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좋다 이거.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저거 하는 거는 저건 돈 줘야 되니까 한 번 하는데 5만 원씩 받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전 친구가 가르쳤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84살인데 선생님 생각에 계속 좀 젊어 보이잖아요. 이 젊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 염색했어요. 그 다음에 눈썹 괜찮잖아요. 이 눈썹 문신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안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안경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하고 강의 얘기니까 이 안경을 쓰면 이분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가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왜 안 하냐? 조경훈 관장한테 가져왔어요. 봤더니 머리를 씻는 게 좋으냐 가발 쓰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관장이 딱 보더니 이 교수님은 이마가 잘생겼습니다 이게. 남들에게 무시받는 의미가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다 뭐 머리에다 뭐 가발 쓰는 거 그 모자 쓰고 다니지 말고 그냥 다니세요.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 뭐 머리 있다고 해서 뭐 이상해집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버섯 있잖아요. 우리 나이들은 다 검버섯 병원에 가면 15만 원, 10만 원 주면 다 없어져요. 또 생기면 또 깎아내요. 눈썹 문신하고 그 다음에 백내장 시술 그 다음에 치아 임플란트 이 앞니빨이 저번보다 고기 먹다가 깨져가지고 이게 깨졌어요. 치과에 갔더니 먼저보다 더 좋게 깨끗하게 열어주더라고요. 110만 원 줬어. 110만 원. 이거 돈 주면 이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 결혼 55주년 기념입니다. 이게 잔치 10월 30일날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가 집사람 8순입니다. 내가 8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찍은 거예요. 올해 또 찍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잖아요. 에듀케이션이다. 여러분 나올 때 가급적이면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세요. 내가 이게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 입는 거예요 오늘. 어느 사람이요 딸들을 많이 낳아서 딸들이 잘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옷을 남겨줬어요. 근데 맨날 보면 그걸 안 입고 있어. 엄마 먼저 사진 어떻게 써? 내 기어 뒀다 입으려고. 죽은 데 가보니까 장롱 속에 밑에들한테 옷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더래요. 딸들이 그걸 붙들고 엄마 이렇게 살았다고. 엄마가 세상에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세상에 짜장면을 한 그릇이 모자라요.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쭉 붙이려고 왜 한 그릇 안 가져왔냐 했더니 내가 전화해서 못 가져오겠다. 왜? 나는 짜장면을 싫어해. 그런 줄 알고 짜장면을 친구들이 형제들이 먹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부엌에서 엄마가 뭘 하고 있어. 짜장면 그릇 내는 걸 갖다 들어가지고 혓바닥으로 그걸 핥고 있더라고요.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때 딸들이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친구는 죽고 났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침대에 들어보니까요. 침대 밑에 내가 딸들이 갖다 돈 준 거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준 게 모아보니까 1억이 넘더래요.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침대 밑에 깔고만 놓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 무엇이 어떻게 살릴까? 그런데 한국의 자존심, 한국 이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세계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개최했습니다. 2위의 조선업입니다. 인터넷 기술입니다. 축구, 야구가 동시에 4강 나라는 우리나라 뺏겼습니다. 세계 불고 있는 소위 BTS, 오징어 게임, 한국을 대단합니다. 이건데 왜 한국인들 스스로 행복 지수는 59일까요?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게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본질 없습니까? 신문에도 안 났습니까? 방송에도 못 봤어요? 본인 아니세요? 모르지. 우리 아버지니까. 닮았어요. 아버지 한 영상사진입니다. 내가 영상사진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모든 부모 원망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분 때문이잖아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생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하는 것이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저지 역할을 해라. 이 치부람 씨 참 요새 난 저 부러워 죽겠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난 치부람 씨요. 한국의 밥상 맨날 먹고 다니. 좋은 건 다 먹어. 뭐 전라도도 먹고 경상도도 먹고 뭐 근데 이 양반이 역할을 잘해요. 그 다음에 도둑님 물건을 들어가서 어디로 도망가요? 양갈래 길이면 도둑님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둑님이 가는 건 이쪽 길입니다. 반드시. 왜냐?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게 어쩌라 했어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중한 것을 보부를 지키자는 거예요. 고려 청자 이 국고잖아요. 천년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망치한 방이면 또 아닙니다. 공사도 세웠습니다. 얼마나 노력해 세웠겠어요. 그러나 그 탑도 누가 진행하던 못된 친구 발로다가 턱 건대로 와라랑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건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간직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기쁠 때 기뻐하라. 남의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친구 얘기만 하잖아요. 내 친구가 이번에 장관 돼서 그런 내지 학교 다닐 때 가봉 못 줬는데 왜입니까? 그 친구가 출세하기 때문에 내가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마치고 되면. 근데 반면에 친구의 불행이 나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 친구 부인이 죽었다가 그래서 코로나 맞았다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가 문상하고 오다가 자동차에 보니까 그날처럼 만화가 있고 보인다는 게 없어. 평소에 살아있어 고마워. 친구 만화는 이병수 안 맞아가지고 갔잖아. 제대로 돌아왔잖아. 근데 우리 만화는 아까 사진 봤지만은 80대도 신이가 있는 게 고맙다 이게. 근데 비교 나중에 말아라. 죽은 친구 살아있는 것이 장수복이다. 내가 내 친구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하나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이라고 이 김일성 아들입니다. 토토 타고 가다가 신부병대로 죽거든요. 근데 나하고 한동안 또 하나 나만의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병철 씨 아들. 나도 한동갑입니다.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못 갖고 있냐? 건강 장수는 내가 타고났단 말이죠.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말씀드리고 또 가족을 돌고 살아가라.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가치는 목표도 있고 수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 가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해가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수단입니다. 돈 버는 거, 직장 갖는 거, 활동하는 다 수단 가치입니다. 근데 목표 가치에 치중을 하라. 손자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요새 이 개보고는 애완견이라면 욕먹습니다. 아시죠? 개가 뭐죠? 반려견 다 아시네. 식물도 화분이 아니에요. 반려식물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소확행, 작은 일에 고맙자, 원화된 일과 생활을 밸런스를 맞추자. 그러니까 따뜻한 말,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갈래길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라 얘기인데 하라 뭐라 하냐?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마음의 짐과 권위를 버려라. 버려 이제 짐건 버리세요. 애들 없으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지나간 일 다 용서하게 잊어버리세요. 그놈 새끼 죽을 어느 사람은요 나는 눈을 못 감겠대. 왜? 그 새끼 망하는 걸 봐야 죽겠다 이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인터넷 저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식이 아들이 큰 놈이 돈이 많아요. 그 집에 갔더니 내가 돈 좀 받, 내 쪽으로 달라서는 못하고, 아버지 좀 골프 가야 되겠다. 왜 골프 안 해야겠어, 내가. 돈도 뭐야, 골프만 되지. 이러면 지가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 한 달에 얼마 먹는데 내가 줄게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 뭐라 하더라고?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너 내 통장 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돈이. 무슨 돈이 있어, 인마. 이 집 팔았어, 어찌. 가게 땡땡하고 가. 나 아버지 자세한테 신경 안 써. 근데 자식 생각하다가 미리 자산 늘어놓고 용무는 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빌딩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애들이 내가 이제 나눠주겠다 했더니 서로 빌딩을 달라는 거야, 빌딩을. 시간 딸도 빌딩이 달라, 아들도 빌딩 달라. 빌딩 길쭉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정동에 있어요. 그 빌딩을 자기 마음에 있는 이제 아들 하나 줬어요. 달라고 매달리던 딸이. 그날부터 집에 가는 사이도 안 와. 아니, 괜히 미리 줘가지고 내들 죽다음에 그들이 딱 하던 나는 그 미리 줘가지고. 근데 독립하라. 그다음에 미풍양속이 변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말은 이제 말아라. 말이 인격이니까. 남의 흠을 덮어줘라. 흉보지 말아라. 그다음에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이 원숭이 사냥할 때요. 이거 원숭이 빨리잖아요. 도망갈 때 못 잡아요. 근데 손에다가 바나나를 놓고 줄에 매달아 놓으면 이 새끼가 원숭이가 바나나 꺼내려고 주먹을 해서 주먹을 쥐면 안 나오는데 아무게 좁아서 들어가는데 이래가지고 사람이 다가와도 그거 바나나 빼려고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든 걸 놓으라요. 그 다음에 행복은 스스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인생이 뭐냐. 인문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 문학 역사 얘기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인지라는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고 병자호란 얘기 너무 잘하잖아요. 3년도에서 인조대왕이 머리를 찍어버리면서 잘못했습니다. 9분을 머리를 쳐가지고 피가 난 자리. 그게 위에 인도였습니다. 한일합방, 해방, 광복, 6.25전쟁에 500만 명이 지상을 떠났습니다. 사상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4.19, 5.16, 민주화운동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걸 다짐해야 됩니다. 어두운 과거는요, 오늘이 밝은 건 어두운 과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 어두우면 과거의 찬란한 역사도 그늘져에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1혁명을 기억하시죠? 50주년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4월의 민주혁명의 재조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민주혁명의 재조명. 전직과 이보규. 누구냐면 이보규 누군지 아시죠? 이보규가 주보자로 참여했다 이렇게 했어요. 책에. 나 이런 책이 있는데 몰랐어. 애들이 그걸 갖다 믿게 말았지. 근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다가 4.19 털어내 그러는데요. 제가 하시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탑지에 대리석에다 써붙였습니다. 추진위원은 여기 추진위원 한가운데 여기 가장의 이보길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건 뭐냐면 역사는 아픈 역사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부정선거 지금도 부정선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인생의 마라톤 장수라는 것은 1모작을 하면 이제 2모작을 하잖아요. 최정상에 갔다가 내려있단 말이에요. 2모작을 100세가 되니까 역대 퇴직하고 나도 우리 2모작 인생의 성공 케이스가 이 송혜 씨잖아요. 이 94살까지 마이크를 잡으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나보고 어느 날 옛날에 그랬어요. 강사계의 송혜다 이랬어요, 나보고. 그런데 요새 이제 대학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 쑥 들어가고 그러는데 너무 일찍 돌아갔어요. 100살 사시기. 근데 요거 끝나면요 또 갑니다. 바로 일로 갑니다. 시설타고 있거나 기종창고 있거나 일빙일다잉. 내 아는 사람은요 하나가 세상에 집에다 밧줄 갖고 가는데 밧줄
밧줄 벽에 걸어놨대. 뭐냐 했더니 만약에 나를 요양원 보낸다고 하면 나는 바로 이거 못 기다릴 거니까 그러지 않아. 그래서 죽어도 뭐 요양원 안 가겠대. 근데 요양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본인의 의사겠다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드시고 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되면 돈 아무리 많아도 누가 와서 케어해 줍니까? 화장실 누가 끌고 가면 결국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산모작이 안 나야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작은 이 무덤으로 갈 거냐 낙원으로 갈 거냐. 저는 결정했습니다. 분당에 봉양원인가 그 낙골 땅이 있어요. 거기다 내가 자리 좋은데 두 칸을 사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선산이 있거든요. 선산에 가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삼형제분이 다 거기 계시는데 가보면 애들이 이제 상한제 8천이 되니까 애들이 구슬낸 애들은 그 조상 산소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비석도 크게 세워놓고 동분도 크게 해서 희동되는 것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찌질하게 있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걸 못하는 게 지나가다가 올라가니까 사네. 이슬 맞히지. 그러니까 가다가 차 세워놓고 내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갑니다. 이러고 차 타고 왔어. 이걸 애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그놈들이 내가 죽어서 거기 묻어있으면 와 보겠어요? 그래서 에이 이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봉양 요양원 이 낙골 땅에서 갖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갈 수 있는 분은 더 좋고 아니면 유관순 문화의 묘는 여러 군데 있지만은 시신을 못 찾습니다. 서대문명이 죽은 다음에 이태원의 남산 밑에 묻었다고 설만 있지 어디든지 몰라요. 더구나 안 죽은 의사는 하루에게서 거사 끝나고 나서 죽을 때 유언했어요. 내 유고를 고국에 해보라. 근데 하루빈역 근처에 여순 감옥 근처에 안죽은 의사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이제 시신 못 찾습니다. 그래도 남산에 가면 안죽은 의사의 통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공평합니다. 사회의 평가 조금 앞서간다고 좋아할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영석 교수가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따지면 지금 105살이지만 103살이라 그러잖아요. 이 양반의 책에 보니까 100년을 살아봤더니 65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황금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해서 남은 시간도 잘 살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고 돌봐줄 사람이 있때는 괜찮습니다. 이 우리 아내가 난소 뭔가 어쩌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손잡고 그래도 자꾸 여보 많이 아프지? 그래도 남편은 이 정도 돼야지. 선생님도 만약 아프면 저런 사진에 찍어주세요. 그냥 가서 쫙 하게 안 아파 이러지 말고 손잡고 많이 아프지. 두부가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 말이죠. 근데 혼자 되면 저걸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에 가도 육신은 머무를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을 사람과 교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라는 후손들을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애들한테 평가 잘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사람의 세상에요. 숨이 젊어서는 배로 쉬잖아요. 배로. 그래서 복식호흡을 한다 되나 배로 숨을 쉬라 이거예요. 남이 죽으면 가슴으로 쉽니다. 가슴이 곤란하잖아요. 죽을 때 되면 목구멍으로 쉽니다. 더 죽을 때는 어디 가냐 혓바닥으로 쉽니다. 어느 사람이 하니까 아니다 말고 의사한테 쳐서 아버지 이상해요. 의사가 와보더니 딱 보니 끝났어. 그래서 눈을 까보더니 끝났습니다. 수건에다 얼굴 덮으면서 장례 준비하시죠. 근데 사람이 죽어도요 15분간은 들린대요. 내가 알아보지는 죽어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죽거든 얘기 좀 해줘요. 만약에 죽거든 그 몰래 아무도.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대요. 그래서 죽었다니까 영어를 써가지고 아내 손을 잡은 거예요.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랬냐 의사가 죽었다는데 지랄하고 당신은 의사 만들어 뭐지. 이래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여보 사랑했어요. 미안해요. 천당에 가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해야지 의사가 죽었다는데 빨리빨리 죽지.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가족이라는 것도 형식적인 가족도 있지만은 요새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 먹거나 말거나 창밖에 놓고 나가서 종일 갖다 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죽기 살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앞서 있다고 그 자리에 지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삶의 가치 있는 사람이 뭐냐? 제일 가치 있는 건 헌신하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가잖아요. 살고 했던 사람도 다 살구묘지에 갑니다. 헌신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이죠. 봉사는 돈 받지 않고 전부 복장 갖추고 개천 청소하는 거죠.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안 맞는 예방주사 만들어내면 사회 발전을 이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소의 이름이 간판을 사회발전연구소를 붙여놓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돈 받고 하는 건 노동입니다.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오신 분이 여기 나와서 감사라고 고문이라고 자문위원이라고 돈 받는 일 있습니까?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와 있는 거지 대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 끝낼게. 이게 지금 1시간 됐다는 겁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거 마음만 하겠습니다. 사실 한이 없어야 돼요. 여한이 없어야 돼요. 난 여한이 없다 오늘 죽어도. 근데 우리가 삶의 가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 가족을 위해 사느냐 지역사회에 대해 일터냐 국가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니까 전부 나보다도 가족보다도 지역사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모이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더 나가면 이게 인류 공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의 인격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인격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기까지 누굴 위해 이랬느냐, 내 몸을 위해 이랬느냐 이기주의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랬느냐 그건 욕심쟁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이랬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무엇이다는가? 이게 뭐죠? 사자 박제입니다. 여기 뭐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입니다. 똑같은 사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야생입니다. 셋이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건 바로 야성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냐? 야성을 지니는 겁니다. 박제도 살고 동물의 가치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이걸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추억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게 한강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 잠실 쪽입니다. 내가 한강사 보험자 했잖아요. 한강을 맡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수부지에 나무가 한 그루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워커힐 앞이거든요. 나무가 한 그루 없습니다. 고수부지에 잔디고 뚝섬에 있던 나무 다 버렸습니다. 근데 독일 가보니까요. 독일에 흐르는 유래 부르는 나인강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 수가 강에 그냥 산처럼 있어. 이거 왜 이렇지? 그래서 내가 서울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고건식입니다. 써있잖아요. 고건이라고. 여기 나도 있어. 나도 있는데 모자 쓰는 바람에 난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모자를 안 쓴다니까. 근데 이날 시장에 가고요. 야, 너 뷰보트가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2001년도입니다. 근데 진짜 비가 왔어요. 이게 죽으면 큰일 났어요. 시의원들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의도에 나무 한 것도 여의도에 오늘의 여의도입니다. 물론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한강 공부장 할 적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훈장 가슴에 달고 꽃다발 받고 아내와 더불어 시장이 정년퇴 음식을 해줬습니다. 그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에서 다운사이즈 하는 건요. 주거 환경을 서울에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만 나가면요. 싼 집 공기 좋은 데 많습니다.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용품. 이거는 100만 원 주고 전신회가 산 거거든요.
이사 가려고 보니까 집이 좁아서 걸을 데가 없어. 이건 누가 가져가라 했더니 어느 친구가 와서 내 친구가 와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100만 원짜리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 내가 많은 책 이거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 와서 가져갔습니다. 백과사전 세계대 백과사전 엄청 비싸게 옛날에 샀는데 이것도 가져갔습니다. 도자기 있는 거 가져가라 했더니 와서 무슨 아나운서가 와서 지가 제일 먼저 가져가겠다 생각합니다. 서경보 선생의 글씨 붙여놨습니다. 한현진이라고 마술협회 회장을 쓴 거, 저거 서경보 글씨 내가 가져가겠다. 수많은 글씨 다 남겨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상표 꺼내놓고 보니까요, 이게 뺑뺑들이 전부 이게 상표예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이거 누가 도와줍니까? 이거 많이 있다고 누가 와서 종량을 전해줍니까? 아니야, 이거 다 버렸습니다. 이거 명패, 책상에 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와서 명패 많다고 존경합니까? 두 개만 내려두고 다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내와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놨습니다. 집에는 액자까지 해놨습니다. 이제 혹시 내가 죽거든 혹시 오신다면 저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보면 전하지 마세요. 그냥 쥐고 마세요. 소장품, 책, 도자기 사실 육신을 거처할 곳도 마련하라. 이제 공안당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에피소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버스로 동타는데요. 버스 타면 종쪽에 타니까 친구들이 와서 다 좋아해 와서. 근데 타면 꼭 밑에 들어오면 어느 아가씨가 탄대요. 오면은 옆에 와서 인사를 하고 옆에 서 있다가 내리면은 안녕하세요. 이거 결혼하고 헤어지고 그랬대요. 매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여자를 사겠다. 그 여자가 그랬대요. 오늘 커피 한잔 하시라 했더니 왜요? 나를 관심을 갖고 하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관심 없고 당신 어떤 일이니까 자리 잡으려고 앉았던 건데 왜 신경 쓰느냐고. 착각입니다. 우리 손자가 이게 나중에 유치원에 갔는데 내가 그냥 하는 말을 했어요. 참 너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그랬어요. 칭찬해줬어요. 유치원에 가면 물어봤어요. 너 유치원에 애들 많지? 있다. 누가 제일 잘생겼냐? 유치원에 애들. 나지 뭐 이래서. 너 진짜 내가 진짜 잘생겼다 이래. 왜냐? 착각이에요. 할아버지 말 믿고 착한 거예요. 내 세상에요. 행복이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윌리엄 제이스가 얘기해도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 거지 행복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슬퍼서 웃다는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착각 속에 물린 사람이 많다. 착각이 쉬운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 가질 것이 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살지 모르잖아요. 자식들을 믿었는데 발등 찍혔잖아요. 자식들이 지금 열심히 해주니까 옛날에 5년만 모시면 죽었는데 평균 수명이 65세였으니까 이제 85세가 평균 수명이니까 안 죽으니까 자식도 집안들이 더 급해. 그 다음에 농촌 떠나 도시에 살면 다 잘 살 줄 알았어요. 뭘요? 노후는 자식들이 걱정해줄까? 아니에요. 농사질 때 얘기지. 지금도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안 됩니다. 노인이라면 뭐 달라지냐? 달라지죠. 모습도 행동도. 그 다음에 뭐냐? 연금 있으면 걱정 없다? 나도 연금 받고 싶지만은 연금이 먹고 살면 충분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집만 있으면 살아갈 걱정 없다? 내 집만 있고요. 융자가 됐으면 월세 사는 거예요. 아니 돈이 들어가잖아요. 결혼 구주돈 들어가야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병원비 내야 되고 채쳐야 되고 뭐 이게 돈이 집 있다고 해서 집 있는 사람이 박수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91%는 걱정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걱정 너무 하지 말라. 현대시대로 살면 자랑을 그만하고 무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줘라.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인정을 칭찬해줘라. 요게 내가 뒤통수나 맞죠? 요거. 나 아닌 것 같습니까? 앞에 보세요. 아, 맞습니다. 내가 결혼식 주례 삽니다.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30상을 석촌 놀이바닥에서 30살 리마인드 웨딩하는데 내가 주례를 내가 섰습니다. 생각해봐라.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 간직한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태양을 향해서 건조하게 비춘다. 이해가 되시죠? 선착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해보다는 다른 사람에 도움 있는 삶을 하라.
베풀고 나누고 원로답게 좋은 멘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웃의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어르신이 되십시오. 슬퍼도 우는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라. 내가 웃으면 모두 따라 웃는다. 자, 간성의 세계를 있습니다. 뭐냐면 내 모습은 우리가 반복을 한 것의 결과에 나도 들었습니다. 이보기도 한 번 안 해야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것도 된다. 박성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선수와 리더는 다르다. 지금 역할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박 선수가 영국에서 지도자 수업을 한 말입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박성 선수가 선수 때도 잘했지만은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내가 잘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박성 선수를 불러냈습니다. 자, 마치면서 앞쪽 번인 소녀의 공문을 꾸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못하던 농장에 있다가 신고들 하면서 4등학교 그때 공무원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군장도 받고 지금도 이복이 유튜브도 하고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시도 쓰고 명상사를 꾸먹고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입니다. 영광사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인생 멋지게 살자.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인생을 여러분은 주먹을 들고 하늘 향해서 멋지게 살자.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된다겠습니까? 자, 주먹을 들고 큰 소리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외쳐봅시다. 이거 따라가도록 합시다. 한 번 인생 한 번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내가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는 600명이 따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 내가 제일 잘했어요. 어제까지는 왜냐하면 어제까지 하는 강의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상관해서 우리가 국가원로회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OTC 제가 나는 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군대를 갔으면 ROTC 2기입니다. 2기인데 나는 안 갔어요. 근데 내 친구가 우리 가윤기계인가? 자연기계 거기 전우로다가 오랫동안 79살까지 이 근무를 하고 요즘 이제 엊그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주 내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 그 2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도한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5분 후에 하겠습니다.